130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무리함수인데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고 합니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자, x의 범위가 있는 2차 함수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 역함수 형태가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요점이 바로 3,4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점을 꼭지점으로 보고 우리가 A, B, C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역함수가 나오면 바로 y꼴 x 대칭이니까 y꼴 x를 먼저 표현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 때 사니까 한 y값이 3이 한 이 정도로 된다고 본다면 자, 이 점이 3,3이 되어서 y꼴 x의 그래프는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바로 무엇이 된다?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점도 대칭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꼭지점의 좌표가 3,4이기 때문에 바로 무리함수의 꼭지점은 얼마로 바꾸면 되겠다? 4, 여기를 한 4라고 할까요? 4,3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바로 이 4,3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무리함수의 바로 시작점이 되니까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루트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루트를 제외한 상수값이 c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3이 되므로 C값은 벌써 해결이 되었네요. C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A와 B의 식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4니까 바로 B값은 얼마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4A로 나타내면 되고요. 이 2차 함수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죠? 5,0을 지나니까 이 무리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겠다? 0,5를 지난다. 즉,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 그래프가 어떻게 이 4,3과 0,5를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요. y값이 얼마가 되니까 5일 때 x에 0을 대입하면 바로 루트 b가 되죠. 그리고 그 값이 3에다가 더한 게 5가 되니까 루트 b가 2가 되므로 b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가 4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b 자리에 4를 대입하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4가 되고요. C 값이 3이 되므로 세수의 합은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시작점이 4,3이면 4,3이 되고요. 이 0,5를 지나게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4,3과 0,5를 이렇게 지나도록 그리다 보면요. 이 함수 자체는 무리 함수가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죠. 그런데 이 식 자체를 한번 보세요. 바로 fx가 그러면 루트에 a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b가 4가 되면 c가 3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자리에 한번 3을 대입해 보세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루트 1이 되니까 1이 되죠. 즉 4가 되어서 이 무리함수는 3,4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리함수 자체가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 그림이 이 점과 보세요.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즉, 이 무리함수는 감소함수인데 조금 여기에 그림이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감소함수인데 이 3,4와 3,4와 4,3이 바로 y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잖아요. 즉, 이 감소함수가 3,4와 4,3을 동시에 지나기 때문에 무리함수와 이 2차 함수의 교점은 x 이꼴 3도 교점이 되고 x 이꼴 4도 교점이 된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3,4와 4,3을 동시에 지나므로 여기에 y꼴이 x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을게요. 그게 중점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 점까지 이렇게 세 점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가함수일 때는 항상 y꼴 x와 만나는데 감소함수일 때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만약에 그 그래프가 A, B와 B, A를 지난다면 이 두 점 자체가 y 꼴 x 대칭이잖아요. 그죠? 이 두 점을 동시에 감소함수가 지난다면 이 감소함수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x 이꼴 3도 교점이 되고 x 이꼴 4도 교점이 되고 그 3, 4 사이에 y 꼴 x와 만나는 이 점도 교점이 되어서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바로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3, 하나는 4, 그리고 3, 4 사이에 있는 y꼴 x와 만나는 바로 좌표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교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 309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1보다 큰 범위에서 두 함수 f와 g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에 바로 역함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f 합성에 이 자체를 순서를 바꾸어 주면 된다고 했죠.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되고 그리고 합성 F가 되겠죠. 자,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 있나요? F와 F 인버스가 합성이 되어 있죠. 자기 자신과 바로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바로 무엇이 된다? 항등함수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자체의 식이 무엇이다? 없다고 간주해도 된다. 귀신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바로 이 자체가 항등함수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F3의 값을 즉 알맹이 값부터 찾아주면 되니까 F3은 얼마가 되나요? 자, x자리에 3을 넣으면 2분의 4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값이 2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g 인버스 2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역함수 성질 바로 이 값을 k라고 둔다면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바로 대응 관계는 바로 x좌표와 y좌표의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되죠. 따라서 2, k니까 k, 2로 자리를 바꾼다면 바로 g의 역함수인 바로 g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gk가 2를 값을 가지니까 루트 3k-2가 바로 2가 되는 k 값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3k-2가 4가 되고 3k가 바로 6이 되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바로 이 k 값이 2가 되어서 이 합성함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원함수와 역함수의 바로 합성은 항등함수가 되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이 값이 고스란히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서 답이 나온다고 했죠. 아시겠나요? 1310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무리함수로 나타나져 있는데 함수 이 gx가 f와 합성을 했을 때 바로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함수의 합성 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값 모두 다 무엇이 된다? x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성을 했을 때 그 x 값이 그대로 솔로단이 나왔다는 말은 이 f 합성 g와 g 합성 f가 둘 다 뭐가 된다?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합성함수가 된다는 말은 f와 g가 바로 무슨 관계가 된다?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F의 인버스가 G가 되고 G의 인버스가 바로 F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G 합성 G4를 구하란 말이니까 먼저 우리는 G4의 값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죠. 이 값을 K로 두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바로 이 F의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되니까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의 바로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꿔주면 바로 G의 인버스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그 G의 인버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F가 되니까 FK가 4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K는 어떻게 되죠? 루트 2K-4가 되고 그 값이 4가 되니까 2K-4가 바로 16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2K가 2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값은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의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G10의 값을 다시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한번 무엇을 바로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되니까 G10의 값을 A라고 둔다면 바로 10과 A의 위치를 바꾸어주면 그것은 바로 G의 역함수인 F로 대체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A가 10이 되는 A 값을 다시 한번 찾아주면 되니까 2A 루트 2A-4가 바로 10이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2A-4는 10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A가 10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식의 값은 2로 나누어 주면 52라는 값이 이 식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x가 그대로 솔라당 나왔다는 말은 이 합성함수가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 그 말은 f와 g가 바로 역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11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gx가 2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인버스 gx, 즉 합성함수죠. 이 값이 2x를 만족시킬 때 자, g4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F는 무리함수인데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가 되겠죠. 물론 X 범위가 있는
2차 함수가 되는데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의 바로 대응 관계로 돌려주면 되니까 바로 이 gx와 ex의 바로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주면 바로 f 인버스는 무엇으로 f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그 gx는 f2x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G4니까 바로 G4는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바로 누구랑 같다? F8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F8은 그냥 이 FX에다가 X자리에 8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8을 대입하면 3, 8이 24에서 12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12가 되니까 루트 12는 바로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12번입니다. 자, fx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1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되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역함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f 인버스의 합성 f 인버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F와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순서를 바꾸어서 G 역함수 합성 F 바로 역함수가 되죠. 그럼 물론 얘를 이렇게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개의 F와 G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전체의 바로 역함수로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는 F의 역함수 함수, F의 역함수인가 이 FF 위치를 바꿔도 F 합성 F가 되고 전체의 역함수로 나타내면 되겠죠. 얘가 A의 값이 바로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보면요. 이 함수의 역함수의 x 이퀄 a의 값이 16이니까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여 바로 이 a와 16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적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f 합성 f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 F16부터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F16은 위의식, 아래식 어디를 따라가면 되나요? 바로 16이 0보다 크니까 X자리에 16 위의식을 따라가면 루트 16이 4가 되어서 1 마이너스 4가 되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F의 알맹이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F-3의 값이 바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한번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번에는 아래쪽 함수를 따라가면 되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어서 4가 되죠. 따라서 루트 4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A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를 바꾸어 주면 된다. 그러면 이 자체 역함수와 역함수의 합성을 다시 한번 되돌려줘서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13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된 두 함수 f는 무리함수, g는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함수의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지역은 무엇을 가지고 온다? 바로 이 껍데기 함수, G함수의 지역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알맹이 함수의 무엇이 바로 치역이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자, 합성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바로 합성 함수의 정의역은 이 알맹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합성 함수의 치역은 바로 이 껍데기 함수 누구 G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Y값, 바로 치역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합성함수의 이 알맹이 함수, 이 fx의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다? 바로 치역을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x는 바로 무리함수인데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루트 속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에 루트를 제외한 상수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사실 이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이 루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치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도 되겠지만 이 네모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맞나요? 그런데 사실 x가 무엇은 빠졌나요? 마이너스 2는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이 꼴이 빠진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네모값이 0보다 항상 큰데 마이너스 2가 이 꼴이 없으니까 이 꼴은 빠지겠죠. 여기에 1을 빼줬으니까 각각 빼주면 이 자체가 바로 무리함수의 y값이 되어서 그 y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알맹이의 무엇이 된다? 바로 치역 y값이 되는 거죠. 그 y값이 다시 이 g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정의역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g함수는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의 바로 정의역이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리고 x 계수분의 x 계수니까 3이 되어서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와 y 이꼴 3이 점근선이 되겠네요. 따라서 점근선을 그려보면 x 이꼴 바로 마이너스 2, y꼴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1, 4분면 쪽인지 1, 3, 4분면 쪽인지 2, 4, 4분면 쪽인지 알기 위해서 바로 y절편을 찾아보니까 바로 2분의 5가 되죠. 자, 여기에 점근선이 3이니까 2분의 5는 2.5니까 더 낮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을 지나야 하므로 바로 2, 4분면과 바로 4, 4분면에 바로 이 유리함수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로 합성함수의 바로 전체에 대한 우리가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알맹이의 치역이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빵구뽕을 해주고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바로 무슨 값이 y 값의 범위가 바로 이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겠죠.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2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빵구뽕이에요. 여기 이 꼴이 없으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근선이 3이니까
3보다는 작아야 된다. 3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이 합성함수의 바로 y값의 범위가 되고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껍데기 함수에서 가지고 오는데 알맹이 함수의 바로 치역이 그 치역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무엇으로 된다?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B 단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